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충당부채 여기 은근히 시험을 많이 냈더라고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52페이지. 자, 52페이지 네모 2번 충당부채 있죠?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자, 97회 6. 그 다음에 98회 7. 97회 6, 98회 7. 예, 물론 말문제로 냅니다, 주로.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여러분, 충당부채가 뭐고, 오발부채가 뭔지 설명 좀. 개정 과목 아니에요, 일단. 자, 뭐냐면은요, 충당부채하고 오발부채 요겁니다. 들어보세요. 자, 우리 시험에 특히 나오는 게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했어요.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강제예요, 선택이에요? 강제요, 강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강제로 주기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퇴직을 언제 할지 알아요? 모르죠. 뭐죠? 궁예야? 관심 뽑아 퇴직을 이때 할 것 같아. 아니죠? 그리고 금액 얼마인지 알아요? 퇴사를 언제 할지 모르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더더욱 모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말 문제요. 부채는 반드시 금액과 시기가 확정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부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추정되는 부채잖아요. 퇴직금을 추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되세요? 근데 우리가 추정되는 부채인데 얘네들은 부채냐?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법에 의해서 강제가 되는 애들이 많아요. 법에 따라서 반드시 퇴직금 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 문제로요. 반드시 부채는 금액이나 지급 시기가 확정돼야 된다. 그럼 틀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로 법에 따라서 줘야 되는 애들이 금액이나 시기가 언제인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충당부채를요. 그거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그 소송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소송.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소송을 당했답니다. 소송을 당했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만든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아니, 전기차에서 내가 전기차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고객이 소송을 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 회사가 만든 전기차의 결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김앤장 가서 아시죠? 김앤장. 김앤장 가서 물어봤더니 죄송해요. 저희도 해결은 안 되겠네요. 끝난 거지. 저희도 이건 안 되겠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저희도 안 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직 소송이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언제 줄지 모르죠. 맞죠? 아직 소송 확정 안 됐잖아요. 하지만 거의 질 가능성이 높죠. 딱 봐도 우리가 딱 사이즈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충당부채라고 하고요. 이 충당부채는 우리가 부채입니다. 부채.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채다라는 건 뭐냐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항상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면 반드시 금액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추정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얼마의 소송비가 나갈지. 맞죠? 회계는 어떻게든 추정해야 돼요. 왜냐면 주주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우리 회사 소송에서 질 것 같으면 얼마가 나갈 것 같아요 라고 미리 알려줘. 위험성을 경고해줘야 돼요. 주주들한테. 그거 경고 안 해주면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딱 소송비 졌어요! 미리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막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누구 잘못이 이런 거 다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할 때 서프라이즈 다 이때 졌어요. 고맙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알려줘야 돼. 추정해서. 아셨죠? 그래서 최근에 GS 있잖아요. GS. 응?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그 철근 빼먹은 데 있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일요일 반에서 제가 순살 얘기했다가 진짜 GS 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했거든요. 진짜로요. 전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 숙여서 제가 GS 사세요.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사과. 진짜예요. 팩트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행히 저한테 강의를 오래 들으신 분들이라서 서로 그냥 넘어갔는데 예.
맞죠?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충당금 쌓았다라고 아마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그게 부채 미리 쌓아놓은 거예요. 어차피 돈 나갈 거거든. 지어주긴 했잖아요, 새로. 맞죠? 그러면 확실하게 나갔을 때 알려주는 게 이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라고 위험을 미리 경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참 작았죠, 여러분들 회계가. 그놈의 주주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투자한 사람들한테 위험성을 미리 경고해달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그딴 짓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우발부채는 뭐냐면 내가 만든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긴 했는데 내 책임이 아니라 배터리를 납품하는 업체 책임이었던 거야. 나는 만들기만 하는 배터리 납품하는 업체. 맞죠? 그래서 김앤장한테 물어보니까 배터리 만드는 업체 책임이니까 우리 회사 안 질 것 같아요. 돈은 거의 한 40% 정도? 근데 우리가 자산이나 부채는 가능성이 우리 부채면 돈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부채를 잡거든요. 근데 반절 정도나 거의 안 나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주석으로만 공시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발부채라고. 우발부채. 우발적 살인사건이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 우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발부채는 뭐냐면 주석으로 공시하면 돼요. 그럼 주석 공시는 그냥 말로 떠들면 된다라는 거지 금액 추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주주들한테 저희 회사 이번에 소송 당했어요. 이렇게 주석으로 끄적거려 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충당부채면 저희 회사 소송 걸렸어요. 이것도 제공해야 되고 금액으로 표시까지 해야 돼요. 부채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소송 충당부채 막 이렇게. 소송에 걸렸을 때 내가 미리 부채 잡았다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회계가 있다고 했다고. 자, 보시면 이제 말문제 대비. 자, 그럼 일단 지금은 이제 충당부채 정의입니다. 우발부채 정의가 아니라. 자, 냅니다. 자, 일단 충당부채는 뭐냐면 요거예요.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해요. 분명히 언제 소송이 될지 모르거든. 맞죠? 금액도 몰라요. 그런데 부채로 인식할 만하다라는 건 돈 나갈 가능성 거의 높다라는 거예요. 알죠? 일단 그러니까 빨리 일상생활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해결하시려면. 아셨죠? 그래야 되겠지. 이렇게 해야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 안 돼요. 알죠? 일상생활은 내 돈 가지고 하는 거니, 그러고. 자, 그래서 일단 인식요건은 뭐냐? 과거 사건이죠. 내가 전기차를 만들었잖아. 맞죠? 그래서 현재 의무가 존재하죠. 여러분들. 맞죠? 현재 의무. 그리고 돈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맞죠? 내가 거의 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돼 있어. 야, 신뢰성 있게 추정해. 어떻게 해요? 추정해. 이렇게. 미안해. 이따구야. 어떻게 알아? 추정은 그냥 추정해. 신뢰성 있게. 이렇게. 예. 그래서 막 계리사 같은 분들 이렇게 모셔요. 이쪽에 좀 타고나신 분, 재무관리사 이런 분들. 받아들이면 안 될까? 표정이 안 좋으신데. 받아들이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자, 여기 퇴직급의 충당부채예요. 자, 이거 조심해. 시험에 냅니다. 이게 개정 과목입니다. 개정 과목.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이거 설명할 때 여러분들 표정 보면 제일 힘들어. 뭐냐면, 자, 종업원이, 자,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회계는 비용은 관련 수익이 잡힐 때 같이 인식되는 거? 맞죠? 잘 들어보세요. 좀 이따 뒤에서 할 건데. 자, 종업원이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럼 10년 동안 일을 했으면 종업원이 10년 동안 수익을 남겨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업원이 퇴사를 한 거예요. 그럼 퇴직금 나가겠지. 그죠? 그럼 그때 퇴직금 주면 그때 비용이에요? 여러분들에서 선생님 그때 비용 돈 나갔잖아요. 맞죠? 회계는 아니야. 왜? 그죠? 관련 비용은 관련 수익이 잡힐 때 잡힐. 종업원이 일을 했으니까 퇴직금 뭐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맞죠? 1년 일했으니까 1년치 퇴직금 발생했고 2년 일했으니까 2년치 퇴직금 발생했죠. 종업원이 10년 동안 우리 회사에 수익 남겨줬으면 관련 퇴직금도 10년 동안 비용을 나누어서 잡아야 되는 개 같은 논리예요.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야 돼. 없어도 받아들여야 돼, 제발. 알죠?
빨리 회계적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힘들어, 이가.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이따 하겠지만, 12월 31일마다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될 것 같은지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해서 부채로 잡습니다. 퇴직금을 줄 의무가 있으니까. 금액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미리 비용을 잡아요. 퇴직금, 퇴직급여라고. 퇴직금이 안 나갔지만 회계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수익을 종업원에 안겨줬는데 퇴직금 나갔을 때 한 방에 비용하면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련 비용 기말마다 잡으라는 거예요. 알죠? 이거 빨리 받아들여 줘야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의 충당이 사용하는 겁니다. 충당. 어디 충당하다 하기 위해서 부채로 미리 잡는 거예요. 미리 잡아야 돼. 미리 잡아야 돼. 그래서 실제로 GS건설은 부채 잡아놨어요. 미리. 제가 알기로는 5천억인가 나갈 거라고 잡아놨더라고. 5천억. 꽤 크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비용 잡았어요. 미리 비용 떤 겁니다. 실제로 나갔을 때 비용이 아니라 받아들여줘야 돼, 여러분들. 마치 이거야. 제가 맨날 드는 사례거든요.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 물탱크에 우리 댐에 물 왜 받아요? 댐에 물 왜 받아요? 댐에, 예, 댐. 죄송해요. 댐이 표준어예요? 자, 댐에 왜 미안. 저 미안해. 저 당황했어. 죄송합니다. 댐이라고 하지 않아? 깜짝이야. 깜짝했잖아요. 혹시 저 이벤트 해주는 거예요, 오늘? 댐에 물 왜 받았나요? 그렇죠. 혹시나 모를 가뭄에 대비하려고 마찬가지예요. 미리미리 물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실제로 어떻게 해요? 가뭄이 발생할 때 그때 가지고 있는 물 방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 맞죠? 미래에 줄 퇴직금 있잖아요. 그걸 미리 쌓아두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아셨죠? 그랬다가 실제로 나중에 퇴직금 줄 때는 미리 쌓아둔 부채부터 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그거 생각하시기 딱 좋아요. 그래서 회계 입장에서는 미리 예상되면은 일단 잡아줘야 돼요. 주주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 이 정도의 부채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보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죠, 여러분들?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관련된 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선생님들끼리 그래요. 이쪽 챕터 들어가면은, 자, 아멘하고 서로가 기도를 합니다. 고개를 바짝 이렇게. 바짝.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 선생님 어디 들어가서 이쪽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 웃으면서 놀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해보라고. 자, 어디냐면은요, 386페이지입니다. 386. 386. 386페이지예요. 칠 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맞다, 나올 뻔했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 보이세요? 2번? 우리 아까 오발 부채는 부채가 아니에요. 오발 부채. 여러분, 선생님 부채 들어가는데 하시면 큰일 나. 왜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금액으로 표시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오발 부채는 주석으로만 알려준다. 주석은 그냥 금액 표시가 아니라 뭐가 어떻게 발생했으면 글로 적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조심. 네. 자, 이제는 다시 와가지고 혹시 PPT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넘어가 주시고 아마 대손 충당금은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언제? 진짜로요? 자, 죄송하지만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3페이지. 일단 대손 충당금은 여러분들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 봐서.
이제 시간 봐서. 일단 보실게요, 여기. 퇴직금 충당부채. 자, 뭐 보세요. 자, 여기부터 사례부터. 여기 사례 볼 때, 회계적 마인드로 그럴 수 있지라고 해주셔야 돼. 맞죠? 일상생활에선 저게 아닌데, 일상생활 생각하면 회계를 절대 못해요.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요. 여기요, 보세요. 자, 기말 현재 1기랍니다, 1기. 1기다라는 건 일단 자산부채 자본이 기초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전년도가 있어야 기초가 있지, 여러분들. 예. 자, 보실게요. 자, 우리 회사가 딱 1월 1일 날 종업원 고용한 거예요. 맞죠? 고용을 했고요. 자, 이제 5명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31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업원 5명이 1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퇴직금 의무가 강제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종업원 5명이 우리 회사에 수익을 안겨줬잖아요. 그럼 종업원과 관련된 비용인 퇴직금을 비용으로 잡아야 돼요. 선생님 돈 안 나갔는데요? 회계는 잡아야 돼요. 회계적 마인드 빨리. 그래서 퇴직금을 추정했대요. 그리고 얘는 출제합니다. 지금 하는 건 시험에. 그죠? 물론 미리 좀 이따 띄울게요. 그죠? 그래서 퇴직금을 추정해 봤더니 1,000원으로 추정이 된대요. 그죠? 그럼 일단 부채를 미리 잡으라면서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퇴직금 줘야 될 것 같네, 1,000원. 그래서 퇴직금에 우리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둔 부채다라고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부채를 늘리는 거예요. 요거 개정 과목인데 개정 과목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러분 비유동부채라고 돼 있죠. 왜? 1년 넘게 근무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가 강제잖아요. 1년 넘게. 그러니까 비유동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 뭐가 오냐면 관련 비용이 우리 퇴직금을 저번에 아마 어저께죠. 비용으로 인식하는 개정 과목을 퇴직급여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잡습니다. 선생님 돈 안 나갔어요. 관련 수익이 있으니까 관련 비용 잡아야 된다는 논리의 회계 입장에서 됐죠? 이렇게 미리 잡아요. 이거 빨리 받아드셔야 돼. 힘들다 안 받아드시면. 앞으로 이런 애들, 앞으로 여러분이 실제 업무 나가시면 요 12월 30일에 입은 게 진짜 많이 해요. 한 10몇 개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빨리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사례 계속 연결됩니다, 연결. 자, 이제 2기 중에요. 종업원 5명 중 1명이 뛰쳐나갔어요. 꼴보기 싫다고. 회사에서 퇴직금 400원을 현금으로 줬답니다. 퇴직금 나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대변에 현금 400원 나가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퇴직금이 나갔으니까 이때 비용? 안 돼요. 왜 비용이 안 되냐? 실제로 1기 말에 퇴직금 나가서 비용했어요? 미리 비용했어요? 미리 비용했어요. 근데 퇴직금 줬을 때 또 비용하면 이중비용이 돼버려요. 맞죠? 그래서 미리 잡아놔요. 그렇죠. 1,000원 정도 줘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쌓아둬야지? 쌓아뒀잖아요. 1,000원만큼. 맞죠? 그리고 비용은 2월이 돼야 안 돼요. 2월 안 돼요. 근데 부채는 2월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까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사가 퇴직금을 1,200원 줬대요. 만약에 지금 제가 1,200원이라고 사례된 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퇴직금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현금이 1,200원이죠. 근데 내가 이미 쌓아둔 건 1,000원까지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1,000원 다 없애요. 그러고도 예상치 못하게 200원 더 나갔죠. 응? 그럼 이 200원은 미리 비용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때 퇴직급여 200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퇴직금 1,200원 나갔잖아요. 그럼 관련 비용은 1,000원, 200원. 1,200원이 잡히는 거 똑같아요. 회계 입장에서는 그냥 몰아서 1,200원 잡는 것보다 1기, 2기 나누어서 잡을 관련 비용 인식이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잖아요. 응? 받아들이면 안 될까?
여기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할 때. 미치겠다. 알죠? 빨리 이 회계 입장을 받아들여 주셔야 돼. 알죠? 퇴직금 어차피 1,200원 나갔을 때 한 방에 비용 잡아도 1,200원이잖아, 비용이. 맞죠? 근데 나누어서 비용 잡으면 수익이 2년 동안 들어오잖아요. 맞죠? 관련 비용도 2년 동안 대응이 돼야지, 퇴직금도. 요런 개 같은 논리 우리 입장에서는 오케이? 응.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볼게요. 자, 이제 종업원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죠? 다시 종업원 4명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2기 말 남아있는 종업원 4명에 자, 그리고 외워주세요. 이 용어 그대로 냅니다. 실기 때. 반드시 암기해요. 뭐냐면 제가 아까는 퇴직금을 예상한 바 1,000원으로 추정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걸 실제로 시험에서는 추정되었다라고 되지 않아요, 절대. 어떻게 주냐면 같은 말이에요. 얘랑 퇴직급여 추계액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시험에는 진짜 이렇게 줘. 추계액이라 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뵐 수 있어요? 뵐 수 있죠? 오셔야 돼요? 여긴 내가 할 곳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죠? 여러분, 어려운 것도 해야죠. 그죠? 어려운 것도. 들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세금 내실 때 추계 신고한다 들어보 추계 신고? 추계 신고 추정해서 계산해서 신고한다 뜻이에요. 장부가 없어서. 표정이 큰 게 있어. 여러분들, 근로소득이 아니면 연말전, 그건 나중에 배제될 거고. 알죠? 아무튼, 추계가 그래. 그냥, 그거 안 할 거, 이거 용어 풀이 할게요. 그래서 퇴직금을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정했다는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 퇴직급여 추계액이라 나오면, 퇴직금 추정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남아있는 종업원 4명이, 얘가 퇴직금을 얼마 줘야 될 것 같지? 라고 해보니까 1,500원으로 추정이 되더래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부채를 1,500원 쌓아놔야 되잖아요. 맞죠? 1,500원 쌓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야 됨. 그러면 1,500원을 부채를 다 잡아요? 아니죠. 보세요. 여기. 그쪽. 얼마나 이미 있냐면 아까 여기 1,000원 있었잖아요. 1,000원 있었다가 400을 깠죠? 깠으니까 퇴직금 준 다음에 남아있는 요거 죄송한데 퇴충이라 좀 할게요. 맞죠? 너무 길어. 퇴직급여 충당부채 플레임 퇴충이라 합니다, 주로. 맞죠? 퇴충이 부채가 600원이잖아요. 600원인데 부채가 1,500원 있으면 돼요, 이 기말에. 그럼 얼마만 추가적으로 부채를 쌓아두면 되는 거예요? 900원. 맞죠?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그 댐의 물로 따지면 내가 이 기말에 좀 웃기긴 하지만 이 기말에 가뭄이 발생한다면 물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라고 했더니 1,500이 추정이 되는 거예요. 물이. 맞죠? 근데 이미 댐에 물은 600이 있어. 그럼 900만 더 채워두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대변에 물을 900 죄송해요. 이거 무시. 물을 채운다. 900. 맞죠?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이 900원이잖아요. 올해 연도에. 맞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900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물을 사와서 채운다라고 900만 더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아요. 알죠? 그럼 여기 암기. 자, 암기예요. 그럼 여기 사를 따지면 여기 있죠. 일단 지금 우리가 1,500원의 퇴직금이 추정이 되죠. 이게 말에. 그죠? 근데 이미 얼마는 있냐면 우리가 600원은 있어요.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900원을 추가로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잡는다라는 걸 설정한다라고 회계에서 불러요. 진짜
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자란 금액을 채운다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한다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요거 하고 쉴게요. 자, 왜냐면 여기 눈에 보이잖아. 다행히. 우리 멘탈이 안 나가요. 자동 결산. 그죠? 그럼 이거는 자동 결산을 꼭 외워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분계보다 자동 결산이 제일 빠르거든요. 자, 보시죠. 여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시. 여기.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방법은 가급적 암기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일단 여기 CF8이 있어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이 자동 결산이죠, 여러분들. 자, 여기를 가가지고요. CF8 퇴직 충당을 누릅니다. 제가 회차 적어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이렇게 눌러요.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보이시죠,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 이렇게 떠요, 그냥. 추계액이라고 뜨고, 요 설정, 그러니까 아까 방금 사료 따지면 요게 1,500원. 요게 1,500원. 그리고 설정 전 잔액이 6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이 설정액 계산해줍니다. 지가 알아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근데, 우리 예전에 감가상각에서, 감가상각도 자동 결산이었단 말이에요. 좀 이따 외치실 거지만. 감가상각에서 주의하실 사항이 뭐였죠? 자동 결산할 때? 공장이냐? 본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 번호 잘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을 쌓는 곳이 본사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뭐냐? 일단 여기 500번, 508번 보이시죠? 그럼 여기는 공장이에요, 본사예요? 공장, 그죠? 공장이고. 그 다음에 806번은 800번 대니까 어디예요? 저기 본사예요. 이거는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는 본사, 공장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생산직, 뭐 영업직 이렇게 줄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계액만 잘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넣고 잠기 넣고요. 여기에다가 결산 반영 요걸 눌러주시면 돼요. 좀 이따 3교시 때 해볼게요. 그렇죠? 요거 누르시면 끝. 그렇죠? 그러니까 딱 봐도 요걸로 해야 되겠네 하셔야지. 나 분계 끊어야지 라고 하시면 안 돼. 이렇게. 자, 회차 좀 불러드리고 쉴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53페이지. 자, 53페이지 혹시 여러분들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동그라미 1번 아래에 보시면 대괄호 있죠, 대괄호. 대괄호에 혹시 결산 시점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설정이라고 보이시나요? 자, 거기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104회. 104회 5-3. 104회 5-3. 104회 5-3.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어차피 저랑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이거 있으니까 한번 연습하고 그걸로 하는 게 또 낫겠죠.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317페이지예요. 317페이지. 교재 317페이지로 오실게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컴퓨터 다 켜셨나요, 혹시? 다 켜셨죠? 안 켜셨어요? 좀 쉬었다 할까, 그러면?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컴퓨터 켜시고 미리요. 자, 쉬었다가 8시 5분에 2교시 하겠습니다. 쉬시죠.